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비디오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팩트체크해 볼까요? 네, 그동안 온라인 금융거래 하실 때 이제 공인인증서 때문에 좀 불편 겪으셨던 경험들 있을 텐데요. 네. 오늘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일부에서 이게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온 건가요? 네, 그래서 우선 해당 게시물의 원본 이미지부터 찾아봤는데요. 원본은 KB증권의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공지 알림창 이미지입니다. 팝업창이라고 하죠. 네. 내용은 지난 2020년 5월 20일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를 구별하는 제도가 폐지되어서 인증서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참고로 법 시행 전 발급된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미지를 공유한 소셜미디어 게시글들을 보면 요 아래 제가 말씀드린 설명 부분이 잘린 채 그냥 공인인증서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됩니다는 제목이 좀 돋보이게 편집된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시물 댓글에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꾼 거구나. 야, 진짜 없어졌다는 줄.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이제 디자인만 바꾼 거랑 뭐가 다른가. 기도 안 찬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시물을 본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 공인인증서가 폐기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KB증권의 게시물 제목이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으로 되어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의 명칭 변경 그리고 폐지 중에서 정확히 어떤 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폐지가 맞다. 네. 금융결제원이 지난 11월 17일에 인증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공인인증서 인증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시행일이 12월 10일부터인데요. 이때부터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지가 맞군요. 네. 사실 그동안 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저도 컴퓨터를 여러 번 다운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네. 예, 우선 이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에 도입됐는데 이 당시에 인터넷 모바일 거래 필수 인증 수단으로 쓰였고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후에 쭉 IT의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랬죠. 예, 매년 갱신해야 하고요. 특정한 인터넷 브라우저만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통째로 복제가 쉬웠습니다. 이래서 발급과 이용 절차가 불편하고 또 불안해도 이 국가공인이니까 사실상 강제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공인인증서 사용할 때 이 액티브엑셀에서 필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액티브엑셀은 프로그램이 해킹과 악성 코드에 굉장히 취약해서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과 단점 때문에 이 공인인증서 폐지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했었습니다. 맞아요.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야 이제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도 전자서명 방식이 좀 더 다양해지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냥 선택했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국가가 지정한 한 곳 특정 기관이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카카오, 네이버, 패스, NHN 같은 여러 관련 민간 기업들의 전자서명 시스템을 골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공인인증서 명칭을 일단 공동인증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 오해를 불러온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꿨다는 거는 이 은행에서 이런 알림 이미지, 그러니까 명칭이 일단 이렇게 바뀐다, 공인이 아니다, 이거를 고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니까 일단 소비자들은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액티브엑스 같은 좀 이렇게 불편한 보안이 취약한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또 이제 비밀번호를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지문이나 홍채 인식 같은 생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뭐 6자리 핀번호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효 기간도 매년 갱신도 이제 매년이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요. 브라우저 인터넷 접속하는 브라우저도 MS 익스플로러만 됐는데 이제는 뭐 크롬 등 다양한 곳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인증서도 클라우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쓰기도 편하고 보안이 좀 강화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다음으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 저 이것도 사실 궁금했어요. 네. 울릉도민은 소금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거 포털 메인에 계속 걸렸던 기사거든요. 네. 네.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울릉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 중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화제를 모았고요. 구체적으로는 확진자 2명이 울릉도를 방문했고 그중 한 분은 4박 5일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막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주민 중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한 언론에서 울릉도가 해안을 끼고 있어서 주민들이 염분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안전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 내용 보면은 울릉군청이 바이러스가 염분에 접촉하는 순간 박멸된다는 캐나다 대학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다의 염분이 주민들을 바이러스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기사는 포털 사이트 많이 본 뉴스 2개월 정도로 아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뭐 울릉도나 바닷가로 이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도 있었어요? 네, 기사에도 그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네. 울릉군청이 기존의 마스크 표면에서 염분 물질을 첨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 이유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캐나다 엘버타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인용 내용은 소금을 주성분으로 한 이 물질이 바이러스에 둘러싸 굳으면서 살균 효과를 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결국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염분에 많이 노출된 울릉도 주민들이 바이러스부터 안전할 거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추가된 내용이 울릉 국민들이 우리나라 공식 연구기관에도 코로나19와 염분의 역학관계 조사를 의뢰한 뒤에 결과가 나오면 마케팅을 통해 울릉도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오면은 염분 때문에 코로나19에 안 걸리니까 많이 오라 네. 이런 관광 홍보에도 활용하겠다. 네네. 네. 근데 이게 캐나다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한 게 맞긴 맞습니까? 저도 이거 비슷한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기사에도 인용된 연구는 일단 최효직 캐나다 엘버타대 교수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염분 성분이 추가된 마스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파괴한다는 내용인데요. 코로나19가 아니고 일단 인플루엔자입니다. 예, 연구팀은 소금이 재결정화되면서 공기 중 병원균을 비활성화시킨다는 점을 이용해서 소금으로 코팅된 필터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과정은 소금으로 코팅된 필터에 바이러스 같은 액체 입자가 닿으면 입자의 물질에 소금이 녹았다가 다시 굳게 되는데 이러한 재결정 과정에서 생긴 소금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이 연구는 있긴 네. 있었지만 네. 코로나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네. 관련된 마스크 네, 개발. 마스크. 네. 네, 그런 연구인데 네네. 학계에서도 공인이 된 건가요? 일단 이 연구 논문이 발표된 건 맞고요. 그런데 아직 학계에서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금이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한림대 감염내과 예재갑 교수는 아직까지 전혀 근거 검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금과 바이러스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내용이고 기사에 나온 내용 자체는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금 필터를 이용한 마스크에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바다 근처에 사는 분들이 염분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안전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네. 뭐 답변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민간에서도 소금이 멸균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기사가 좀 더 솔깃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좀 믿음 때문에 지난 3월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경기도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겠다면서 분무기로 신도들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렸습니다. 네, 근데 기억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당시 질병관리청은 소금물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우리 송 기자님 알려주신 기사
그 네. 많이 본 기사로 올라갔던 그 기사에서 예. 울릉군청은 그러면 왜 그런 발표를 했던 걸까요? 네, 저도 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울릉군청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근데 당혹스럽게도 울릉군청에서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요. 네, 울릉군청 관계자가 기사가 나온 이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기사를 먼저 본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아. 알았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므로 이 공보를 통해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니 군청에서 발표한 내용도 아닌 내용이 심지어 인기 기사로 회자가 된다니 참 놀라운데 네, 네, 그렇군요. 울릉도민은 염분이 몸에 배어 있어서 코로나에 안전하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네. 또 한 가지, 이 소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 이거 루머입니다. 루머는 네. 루머일 뿐 네,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